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막 전문가입니다. 자, 8월도 벌써 4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에는 약간 좀 무더위가 좀 가시고 있지요, 그죠? 네, 선선한 바람이 슬슬 불고요. 또 좀 지나면 또 금방 가을 오고 또 겨울 오지 않을까. 계절 변화가 참 빠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잘 갑니다. 증시도 뭐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 올해 여름 정말 이 뜨거운 쏠림 현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날씨 따라서 증시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도 막 국지적으로 막 쏟아붓고 여기는 햇빛 쨍쨍한데 그죠? 이런 좀 안전사고도 많았고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올해 여름은 굉장히 수급의 쏠림 현상, 이거를 뭐 밈 현상 또는 뭐 포모 현상, 시장에서 참 많은 이 별명들까지도 붙어졌었던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름 가고 가을 가듯이요. 일단 8월 이제 후반부에는 이러한 쏠림 현상들이 약간 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모든 주식은 항상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친 것은 못 미치만 못합니다. 너무 테마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강해서 시장 참여자들 역시 좀 8월장 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겠지. 그게 쉽나요? 오히려 고점에서 좀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일단은 기술적 분석 강의보다 먼저 일단 좀 테마주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테마주가 도대체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생성과 소멸 과정,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짚어보면서 주식이 그렇습니다. 참 수익 내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포츠 경기가 무조건 많이 골을 넣는다고 이기는 건 아니죠, 그죠? 실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뭐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 테마주의 손실이 한 번 나면 정말 10번을 맞춰도 그 한 번의 손실에 데미지가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 강의 여러분들 좀 잘 판단하셔서 잘 들어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대손을 막는 여러분들 하나의 좀 노하우를 발견해 가셨으면 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기 적절하죠. 오늘 강의가 그죠? 8월달 테마 장세였으니까요.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8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에 또 혜성처럼 등장한 맥신 아니죠. 맥신 관련주들도 오늘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녹화를 하는데 여전히 또 강세가 이어지네요. 초전도체는 가라앉고 맥신주 올라가고 뭐 또 2차 전지주들 막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장세인데요.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테마주가 도대체 뭘까요? 테마주 뭐 업종도 있고요, 뭐 섹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의된 거 주식엔 뭔가 정의된 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컬리지도 이 주식 학과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뭐 낙폭과대주 이게 뭐 정의가 있나요? 뭐 얼마만큼 떨어져야 낙폭과대주죠? 버블 뭐 얼마나 거품이 생겨야 버블이죠? 주관적인 이 용어들이기 때문에 테마주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 테마와 주식의 이 주자, 그루 주자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에 따라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의 테마를 가진 하나의 뭔가의 규칙. 말 그대로 갬블인데요. 갬블도 그냥 갬블이 아니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 뭐 포커판도 하나의 규칙, 룰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도 뭔가 이 업황,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그들만의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변동되는 현상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테마에 저도 이때는 주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테마가 도대체 뭔가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뭐 더 고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중국의 이제 만리장성 테마가 우리나라 테마의 가장 시초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만리장성의 중국 만리장성에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바람막이를 샤시를 설치한다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만리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대한알미늄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알루미늄 샤시 만드는 기업이었겠죠, 그죠? 대한알루미늄이 바람막이 하니까 샤시 들어갈 거 아니야? 하면서 대한알루미늄이 주가가 일단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는 이제 좀 말이 되죠, 그죠? 대한알루미늄이 뭐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진 않습니다. 그냥 코에 걸면 버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 자, 일단은 바람막이니까 샤시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 테마도 이제 다음 주자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자가 태화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태화 뭐죠? 여러분들 슈퍼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 있는 고무장갑 태화곰. 예. 지금은 상장 폐지 당해 있습니다만 태화가 주가가 급등합니다. 왜 태화는 도대체 왜? 네, 인부들이요. 바람막이 설치할 때 인부들이 고무신을 신고 일을 할 거라고 해서 태화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슬슬 산으로 가고 있죠. 얘기가요. 그죠? 네, 태화 다음에 급등했던 종목은 삼립식품입니다. 지금 있죠? SPC. 그죠? 삼립식품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삼립식품은 그럼 왜? 빵 만드는 빵 만드는 회사가 왜? 네, 인부들이요. 간식으로 호빵을 먹을 거라는 얘기로 삼립식품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동약품이 이 휘나레를 장식을 했는데요. 그리고 테마가 소멸됐습니다. 한동약품은 왜? 한동약품은 호빵 먹다가 체하면 페스탈 소화제 먹을 거라고 해서 한동약품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제 테마가 막을 내리고요. 뭐 후문이지만 결국은 이 만리장성이 바람막이를 설치한 게 아니라 내표소에 바람막이 설치한 걸로 그렇게 끝났다라는 정말 뭐 우픈 이 테마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테마의 참 원리가 참 황당무계하죠,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테마주들은 항상 뭐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릴 거지만 이런 원리로, 이런 로직으로 움직이는 게 테마입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가 광풍이 끝나면 허탈해요. 내가 바보였나? 이게 진짜였다고? 내가 이걸 믿었다고? 왜?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색안경, 말 그대로 이 확증 편향이 생겨갖고 될 거야. 초전도체가 막 될 거야.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거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몰라요. 근데 주가가 이제 폭락해서 제자리에 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소화제까지, 고무신에서 소화제까지,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테마이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970년대, 우리 이전에 이 유명한 남해회사 사태 아시죠? 그죠? 이 자본, 그러니까 돈이 막 허덕이던 자금난에 허덕이던 이 물류회사, 남해회사가 거짓말을 합니다. 금광을 발견했다. 우리도 많잖아요. 우리도 뭐 리튬 광산 뭐 이런 것들 있죠. 아직도 있잖아요. 남해회사에서 뭐 금광을 발견했다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시작해서 주가가 뭐 10배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죠? 이때 남해회사 이 열풍, 광풍에 아이작 뉴턴이 주식을 여기다 몰빵을 했어요. 남해회사에. 그리고 빈털털이 거지가 됐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주식판을 떠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가 우주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내가 알아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광기는 분석할 방법이 없더라 하면서 주식판을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테마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원이 아닌가, 이게 테마의 속성이다.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고요. 테마주의 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알아봐야겠죠, 그죠? 테마주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건지, 누가 도대체 만드는 건지, 분명히 만든 제작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막 붙고 개인 투자자들이 탑승을 하고 뭐 그들의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일단 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야?
무슨 요리든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레시피를 테마주들 보니까 뭐 정확히 확률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제 경험상 그냥 얼추 보면 한 50%는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따라서 테마주가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 격언에서도 뭐가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만큼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이 산업 전반적인 인더스트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보면 테마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 테마의 시초, 테마의 시초는 아까 만리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책 테마의 시초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그 유명한 4대강 테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중소형 토목 건설사인데요. 이화공영, 뭐 삼부토건, 특수건설, 아직도 상장돼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죠? 이때 당시 이화공영이 주가가 이 4대강과 관련해서 한 2,000원대 하던 종목이 4대강 테마 대장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또 스킬적인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지만 대장주인 이화공영이 2만 원에서 주가가 그때 당시에 한 30배? 6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불어일으켰었던 이화공영. 30배 가니까 이제 특수건설, 삼목토건 같은 종목도 한 10배씩은 따라왔겠죠. 그죠? 이게 아마 시초가 아니었나. 그러면 주식은 항상 다음 걸 또 찾아요. 이명박 정부 다음에 또 어떤 게 갈까?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종목이 갔을까요?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을 한다는 정부 정책 공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얘기가 조금 더 산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메이커인 것 같아요. 그죠? 아가방, 말 그대로 이제 애기들, 영유아, 옷, 신발 이런 제품들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떤 정책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헌정사상, 박 전 대통령이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뭔가 좀 여성스러운 정책, 좀 엄마 이 마음으로 가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 그대로 좀 뇌피셜이죠, 그죠? 이렇게 주가가 얘도 한 10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도 정부 정책으로는 많은 수시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언어 사업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양자 암호에 10조를 투자한다. 그럼 다음 날 양자 암호 관련들이 막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큰 정책적인 측면에서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관련주들도 가끔 가다가 주가가 이제 번쩍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정부 정책.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정부 정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 테마와는 거리가 멀어요. 워낙 주가가 좀 대선 때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한 5년 만에 한 번씩 이벤트잖아요. 정말 핫한 이벤트. 이번 대선 때 애니 능률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파평윤 씨, 그죠? 그리고 덕성, 서울대 법학과 동문 이런 이유.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다. 왜 허무맹랑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상식 벗게. 아무리 테마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이건 정부 정책과는 결이 틀리다. 정부 정책은 되든 안 되든 이건 현상이에요. 되는 거예요.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정책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그 테마와는 확연히 거리를 둬야 된다는 말씀 먼저 좀 구별해야 될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산업과학의 변화. 산업의 변화는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바꿔놨었던 이러한 산업혁명이 있었고 또는 스마트폰, 아이폰의 등장이 삶을 많이 바꿔놨고요. 그죠? 또는 최근에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초전도체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맥신 이런 관련한 이야기들 이렇게 과학적인 측면 말 그대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약간 좀 과학적이지 않나요, 그죠? 뭐 비트코인 광풍 열풍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홀로그램 예전에 테마를 한번 소환해 볼까요? 뭐 3D 프린터, 뭐 21세기 뭐 연금술 3D 프린터, 뭐 홀로그램 테마, 뭐 정말 과학의 변화에 따라서 뭐 메타버스도 그랬고요, 그죠? 정말 많은 테마주들도 하나의 이 과학의 변화에 한번 등장을 했다가 또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1세대 그러면 이 테마는 뭐였을까요? 과학 변화에 아까 정부 정책 테마에서 4대강 이화공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산업 변화 IT 버블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IT 버블 닷컴만 붙으면 상한가 가던 시절 닷컴 광풍이 있었던 게 이제 이 테마의 시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뭐 아시다시피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아직도 나오고 있죠, 그죠? 바이러스 코로나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에 잠깐 등장했었던 뭐 원숭이 두창, 뭐 또 구제역 뭐 이런 거, 뭐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 뭐 광우병 이런 것들이 간간히 테마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약할까요? 네. 바이러스가 제일 약합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워낙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코로나도 뭐 메르스, 사스 뭐 이런 그 호흡기 질병처럼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전 세계를 한 3년을 괴롭혔었던 코로나였죠, 그죠? 이러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일단 바이러스 관련한 시세 예를 들어서 구제역 발생했다 그래서 막 이 종목도 사잖아요. 100% 물려요. 그죠? 이거는 거의 뭐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 방산주 사는 거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테마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코로나 외에는 이렇게 막 수익 뉴스에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테마는 이제 원리는 잘 아셨겠죠, 그죠? 어떤 레시피를 갖고 종목들이 형성이 되는지. 자, 그러면 테마의 송성과 소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어디서부터 요리가 시작이 될까요? 자, 처음에는요. 테마가 형성되는 초기에는 한 5개 정도 내외 종목들이 움직여요. 5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처음에는 사료주들 움직였잖아요. 지금 뭐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 바꿨지만 뭐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 사료주들 전쟁이 나면 먹을 거 어떻게? 유럽 최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가 음식료 공급을 제대로 못하면 전 세계 식량난이 발생할 거야. 사료값이 올라갈 거야. 사료값 올랐나요? 아니요, 그렇죠. 뭐 어찌됐든 그때 당시 이쪽도 한 주가 10배, 20배 올랐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 사료주들이 움직였어요. 이게 테마의 초기 단계예요, 그죠? 쓱 움직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쓱 움직였다가 싹 빠졌다가 쓱 움직였어. 일단은 종목 숫자도 작고, 근데 이 종목들이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없잖아요. 현대사료랑 한일사료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냥 사료 만드는 같은 업황 종목들이죠. 얘네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주가가 한 방향으로 가졌다가 한 방향으로 빠졌다가 이러다가 이제 테마를 이끌어가는 대장주가 등극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현대사료였죠, 그죠? 한일사료였죠. 지금은 그러니까 테마는 그룹이 있어요.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대장주가 딱 등장하는 순간,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구나. 이게 신호예요.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는 순간, 테마가 형성이 됐구나.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는 신풍제약, 일동제약 상한가 가는 순간, 처음에는 바이오 기업들 중소형 제약사들이 막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신풍제약 상한가 딱 가고 일동제약 상한가 딱 가는 순간, 테마가 이제 메이드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도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차트 강의할 때 보여드렸죠, 그죠?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처음에 밑에서 양봉 밀집하면서 싹 같은 방향으로 올라오다가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상한가로 딱 들어가고 파워로직스가 상한가 딱 들어가는 순간 테마가 형성이 된 거예요.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대장주가 등극했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막 너도 초전도체야? 너도 초전도체야? 나도 초전도체야? 네. 개체수가 확산이 돼. 처음에 5개 전 종목들이 10개, 20개. 코로나는 길기도 길었지만 코로나가 한 3년 갔으니까요. 그죠? 코로나 관련주들 몇 개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0개? 개나 소나 다 코로나 백신 만들고 마스크 만들고 뭐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테마의 개체수가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테마를 접근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접근하는 거예요. 2번에서. 1번에서 이렇게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테마주들도 엄청 많아요. 그죠? 여기서는 확률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근에 7월 달에 6월 달에 이때에서 뭐 인산가, 소금, 뭐 주겸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투자하신 분들 다 물렸죠. 테마의 초기 단계였어요. 상한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개체수가 확산이 안 됐어요. 그냥 와해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테마가 막 그냥 무분별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2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시선을 끄는 대장주가 등극을 했을 때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단계 개체수가 확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매도하기 시작해야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투자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후발주래.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2의 뭐뭐다. 제2의 신성 델타테크다. 제2의 파로직스다. 제2의 서남이다. 초전도체다. 그러면 테마가 거의 끝물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제2의 제3의 얘기가 나올 때면 테마는 끝물이 나옵니다. 자, 다 무시하고요. 테마주는 언제 가냐면 아무도 모를 때 갑니다. 언제 빠지냐면 모두가 알 때 빠져요. 처음에 초전도체가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이게 뭐야? 뭐야 할 때 주가가 막 상한가를 가다가 이게 뭐 상온에서 이게 뭐 몇 도에서 362도에서 영하 362도에서 전류가 안 흐르는 뭐 초전 현상인데 이게 상온에서 된대. 이게 뭐 학술지에서 뭐 네이처지에서 막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막 다 초전도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가 끝물이에요. 모두가 모를 때 올라갔다가 모두가 알면 빠지는 게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로직은 아셨죠, 그죠? 마지막 고점 급락은 그럼 언제 될까요? 테마주의 고점 급락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북치고 박치고가 아니고 테마주 고점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차트는 몰라요. 그 차트는 뭐 만들어지면서 올라온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된대 하면 상한가 갔다 안 된대 하면 하한가 갔다. 그 차트가 어디 있어요? 그건 차트 분석이 안 돼요, 테마는. 자, 그러면 고점을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기술적 분석이 안 되니까. 어차피 내용은 뻥인 거잖아요. 될 확률이 어디?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 초전도시도 말씀 좀 드렸죠. 저는 과학자는 아닌데 주식 전문가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테마들 뭐 보물선도 일본의 앞바다에 뭐 보물선, 전쟁 군수 납부부동 금, 뭐 페리오 이런 테마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된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펀더멘탈은 어차피 분석이 안 됩니다. 광기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두 가지. 첫 번째, 대주주 매도. 임직원 포함. 자, 그 회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A라는 기업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 기업 주주니까 여러분이 잘 압니까? 외국인이 잘 알아요? 기관이 잘 알아요? 사회이사가 잘 알아요? 회계사가 잘 알아요? 아니요. 그 회사 대표가 제일 잘 알아요. 대표는 못 이깁니다. 근데 그 대표가 주식을 파네? 이건 뭐예요? 내가 봐도 내 회사가 뻥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덕적 해이 문제. 주가가 테마로 올라니까 팔아버려?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서남 주가가 최대주주 지분 매각하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죠? 다 그런 식으로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임직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얼마나 이게 기존 주주들한테는 정말 빅 엿을 매기는 거죠. 그죠? 나는 회사 주인이 팔고 간다는데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들 거기서 뭐 할 겁니까 도대체? 회사 대표가 판다는데 주식을. 거의 게임 끝났다고 봐야죠. 그죠? 대주주 지분 매각.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상증자. 이거보다 더 나쁜 놈이죠. 그렇죠? 보통 예전에 원전 테마 올랐을 때 보성파워텍이 한 700억 유증화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1년에 한 10억 벌까 말까 하는 회사가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600억 정도 유증을 때려버리더라고요. 600억을 벌려면 회사가요, 10억씩 벌어서 60년을 벌어야 돼요. 주가가 막 보성파워텍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어때요? 유증을 그냥 600억 돈 갖고 온나? 주주들. 주가 이렇게 올랐으니 600억 갖고 온나?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테마의 고점 강력한 징후입니다. 이거 두 개 나오면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거 두 개 나오면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마의 생성 과정과 소멸 과정을 여러분들 좀 잘 알아주시면 최소한 최고점에 물릴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도 말씀 좀 임직원 지분매가 유상증자도 있지만 테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원리를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주식시장을 참 바보라고 주식시장 참 멍청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시세가 쏠리기도 하지만 테마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선도라고 써놨어요. 신선도. 테마에는 나이가 있어요. 나이.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환갑도 팔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좀 꺾이는 나이로 환갑이로 치면 주식 테마도 좀 환갑 넘은 테마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오래된 테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고 다른, 많이 해먹은 달고 다른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복날. 최근에 보면 복날. 초복, 중복, 말복.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말복인데 할인 좀 살까요? 마니코 좀 어떠세요? 아니, 복날에 닭고기 기업들 주가가 오르면 저는 1년에 딱 3번만 매매할래요. 초복날, 중복날, 말복날. 뭐하러 360을 주식하고 있어요? 안 가요. 이렇게 디데이가 매일 돌아오는 주기가 있는 테마는 안 가요. 뭐 봄에 황사 온다고 황사 테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 가을 온다고 뭐 아웃도어 테마? 뭐 이런 것들. 안 가요. 매번 오는 게 매번 주가가 가야 돼요. 그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멍청합니까? 이제는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방산주 안 움직여요. 어때요? 주식시장은 금방 식상해 합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새로운 걸 찾아다녀요. 매일. 식상한 거 안 먹어. 똑같은 음식 하루 두 끼도 안 먹어요. 주식시장은. 복날, 또는 월드컵, 올림픽, 이런 치맥, 맥주 이런 거, 한일전 맥주 하나 제주 맥주 한번 사볼까요? 안 가요. 주식시장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특수한 것들, 때면 때마다 오는 이런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항상 신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는 거는 처음 본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눈 감고 추정해서 한번 해봐도 돼요. 대장주가 등록을 할 때 처음 본 거, 나 잘 모르는 거. 지금은 맥심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지만 잘 모르는 거. 주식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모를 때 올랐다가 모두가 알면 끝난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을 테마주는 저는 아시다시피 선호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워낙 사회적 이슈고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막 찾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이제 세팅을 딱 하면 이미 테마는 끝나 있어요. 전문가인 저도 제가 이해를 하고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이 완료되면 이미 테마는 끝나 있어요. 저도 막 어리둥절할 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도 하물며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테마주들은 이제는 하는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테마주 이제 원리와 조심해야 될 거, 대손을 피하는 방법, 크게 두들겨 맞지 않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럼 공격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테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 요리사가 쓰면 꼭 필요한 도구지만 범죄자가 쓰면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테마주는 이 칼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활기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시장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만 잘 다뤄야 됩니다. 그죠? 자, 잘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테마주들은 일반적으로 그룹을 나눠요. 자, 3가지로 나눠요. 3가지. 머리, 몸통, 배처럼 1등 그룹, 2등 그룹, 3등 그룹이 있습니다. 3등 그룹이 있어요.
자, 대장주는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 대장주가 될까요? 내가 왕이 될 상황인가? 어떤 종목이 왕이 될 상황입니까? 테마 대장주는 실적이 제일 좋은 종목? 외국인 지분이 제일 많은 종목?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 아니면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 어떤 종목이 대장주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대장주가 만들어져요? 없어요. 대장주는요, 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빨리 상한가 간 놈이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주 시작해서 결승전에 골이 난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놈. 오히려 외국인 지분이 높아요. 기관이 많이 샀어요. 실적이 좋겠죠. 그런 종목은. 그 종목은 대장주가 못 됩니다. 왜?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테마주를 매매하지 못합니다. 왜? 실적 부실한 종목이니까 못 들어가요. 왜? 걔네들은 남의 돈을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투자신탁 회사에서 돈을 맡기면 운용사에서 그 돈을 운용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용하라고 돈을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돈 갖다가 N인육류를 샀어요. 자, 당신 N인육류를 왜 샀습니까? 파평균치라 샀습니다. 매니저 옷 벗어야죠. 어떻게 그런 매니저가 증권사, 운용사에서 아직도 현직을 일하고 있습니까? 그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금 운용,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테마로 주가가 확 올라오면 외국인 기관주를 확 던져버리죠. 그죠? 세력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거. 왜? 실적이 안 좋으면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안 들고 있거든요. 받을 물량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총 1조 원짜리 10% 올리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1,000억 들어간다 칩시다. 이 1,000억이면 그냥 300억짜리, 400억짜리 2개, 3개 상한가 만들 수 있는데 미쳤다고 큰 종목 주가를 들어 올리겠어요? 그래서 테마주는 그러한 논리로 시총 작은 애들 있죠. 외국인 기관 지분 없는 종목들. 정말 1년에 한 5억, 10억 벌까 말까 하는 회사들. 적자도 투성이고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대장주가 됩니다. 대장주도 그래서 이 테마의 대장주는 뭐다? 다 필요 없다. 시세순이다. 가장 빨리 상한가 간 놈이 대장주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등주는 뭐예요? 자, 이등주는 여기 따라붙는 대장주가 상한가 갔어요. 그럼 얘는 한 20% 갑니다. 삼등주는 5에서 한 10%. 자, 여러분들 뭐 해요? 대장주는 이미 상한가 가서 못 사. 그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미 늦었어요. 그러다 이거 해요, 이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3등주는요, 대장주 들러리만 서다가, 영화 보시면 엑스트라 있죠, 그죠? 엑스트라들. 엑스트라처럼 대장주 눈치만 보고 뭐 화면 몇 카트 잡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엔딩 크레딧에 이름도 안 올라가요. 무조건 테마는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야 매도 기회가 있습니다. 얘네는 물리면 매도 기회가 없어요. 근데 3등주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를 하시려면 어차피 배웠죠. 어차피 거의 다 뻥입니다. 어차피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차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알잖아요. 그러면 대장주만 하세요. 물려도 대장주. 아시겠죠? 물려 대장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 흐름들 자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마에서 좀 보시면 이 초전도체 뭐 신성 델타테크 그죠? 이 종목 일단 대장주로 주가가 갔다가 지금 하한가로 주가가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대장주는 이렇게 오늘 첫 번째 하한가입니다, 그죠? 첫 번째 하한가. 대장주는 첫 번째 하한가예요. 근데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대장주 첫 번째 하한가고 다른 종목들 제가 이제 한번 묶어놓은 화면들이 있는데 자, 뭐 서남, 덕성,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 볼까요? 이등주 그룹입니다. 파워로직스 하한가 두반국제 그죠? 뭐 덕성 얘는 이미 상승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다 내려버렸어요. 다 내려버렸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테마로 했을 때는 항상 무조건 물리더라도 어차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대장주 전략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시세가 지금 장중에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세적인 측면에서 뭐 아마 여러분들 토요일 날 방송 보실 때쯤이면 다 제자리 가 있을 거긴 하지만 다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만 일단 오늘 월요일 상한가 가 있는 종목들 일단 뭐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맥신입니다. 일단 대장주. 자, 코니고토 얘가 대장주예요. 왜 얘가 대장주일까요? 네. 왜? 뭐 실적이 좋아서? 아니, 실적 엄청 안 좋습니다. 뭐 시총이 커서? 외국인 지분 없어요. 기관 지분 없습니다. 차트가 좋아서? 아니요. 차트 박살나 있었어요. 역배열이었습니다. 근데 왜 대장주가 됐어요? 맥신에서? 모르죠. 모르죠. 얘가 상한가를 가장 먼저 빨리 갔으니까 얘가 대장주가 된 거예요. 네, 대장주가 됐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 회사의 뭐 사회 이사가 카이스트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있는데 뭐 그런 이유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고요. 그죠? 어찌됐든 뭐 혈연으로 학연으로 이렇게 뭐 코니고토가 일단 대장주가 됐습니다. 이유는 필요치 않다. 시장이 만드는 게 시세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뭘 삽니까? 그러면 자, 3등주 사요. 3등주 어떤 걸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요? 맥스페릭스 뭐 이런 것들 주가가 이제 얘도 따라는 올라오죠, 그죠?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따라 올라오는데 얘도 꽤 상한가는 갔었어요. 금일 상한가고 오늘 올라오지만 주가가 느리죠. 얘가 이제 2등주, 3등주 그룹 정도 되는 거예요. 2등주, 3등주 그룹. 만약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대장주인 아까 봤었던 대장주가 상한가가 풀리잖아요. 얘는 주가가 보합까지 그냥 쭉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할 때 한 가지 팁을 말씀 좀 드리면 대장주, 2등주, 3등주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등주까지만 하시라 그랬죠. 그죠? 3등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등주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거? 2등주의 모멘텀, 2등주의 실적, 2등주의 펀더멘탈, 2등주의 차트 다 필요 없습니다. 대장주만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대장주만. 2등주 시세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대장주가 상한가니까 2등주가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2등주의 시세는 무조건 대장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등주들 여러분들 2등주까지만 주식은 하셔야 된다. 3등주 따라 들어가면 일단 뭐 그냥 들러리만 서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한전산업이었죠, 그죠? 한전산업 초전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한전산업도 뭐 초전도체 뭐 한대 뭐 주가가 빵 오르고 빵 올랐는데 상한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자, 이 종목 초전도체 관련주는 맞긴 한데 3등주 어디서 수익 낼 거예요? 어디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빠졌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러다 끊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는 뭐 수익 낼 구간이 없잖아요. 상한가를 갔던 하한가를 맞던 뭐 치고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3등주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3등주는 이렇게 그래도 손실이 작긴 하네요. 맞아요. 다른 종목들 하한가만 한방 두방만 손실이 작긴 하지만 먹은 게 없잖아. 주식 안 잃으려고 합니까? 벌 땐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들겨 맞을 때 맞더라도, 그죠? 테마주들은 들이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이를 거면 안전자산으로 가야죠. 이자 2%라도 받아야죠. 그죠? 3%만 밀리는 게 저는 좋습니다. 이런 게 어디 주식이.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 하실 때는 항상, 대장주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막바지로 가봅시다. 자, 오늘 좀 교훈. 마지막에 테마주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어봐야겠죠. 그죠? 자, 시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코로나 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FDA 승인 신청도 하고 전 세계 임상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된답니다. 저는
전 세계 의료진이나 전 세계 이 정말 내놓으라는 이 연구진들이 바보 천치입니까? 말라리아 치료제 먹고 날 코로나를 1, 3년을 백신 개발하고 수조 원씩 때려박으면서 이거를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가는 가는 거예요. 주가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 종목도 거의 한 20배? 그죠? 2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으니까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신풍제약을 20만 원에 사신 분 있다면 이거 거의 마이너스 한 95%. 거의 상장 폐지잖아요. 상장 폐지잖아요. 마이너스 90% 이상하면 거의 상장 폐지입니다. 그냥 눈 뜨고 상장 폐지는 안 한 거예요. 기업은 계속 거래는 되는데 상장 폐지 정도 수준의 주가를 보입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일동제약도 뭐 주가 7만 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한 5분의 1 토막 라인상 쭉 빠졌죠. 그죠? 일동제약 이런 것도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자, 그리고 뭐 대선과 관련해서도 뭐 엔니 능률, 뭐 파평윤 씨였던 엔니 능률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이 종목도 3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네, 주가 4,000원입니다. 10분의 1 토막. 이게 테마주의 이 정말 슬픈 결과들이에요. 뻔히 보이는 결과들, 그죠? 한일사료, 시기적으로 또 전쟁 테마였었죠, 그죠? 한일사료도 주가가 지금 한 5,000원, 7만 5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한일사료. 막 전쟁 터졌을 때, 그죠? 이 식량난 어떡할 거야 하면서 한일사료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한 5천 원까지, 네, 10분의 1 토막 이런 현상들. 그리고 초전도체, 뭐 신성 델타요? 그래, 그럼 봅시다. 주가가 이제 이 종목도 만 원에서 6만 원까지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6배 정도 올랐는데요.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한 9월? 많이도 아니야. 추석쯤 가면 얘 한 2만 원, 지금 얼마야? 지금 4만 2천 원이죠? 자, 여기서 한 반만 더 떨어뜨려 봅시다. 한 9월 달 추석쯤 되면 신선 델타테크 주가 한 2만 원 밑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 아시겠죠? 저는 주가는 항상 그래서 이 종목 상담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또 뭐 방송에서 해드리고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잖아요. 자, 신성 델타테크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 중인 건 맞습니다.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대장? 상한가가 가장 빨리 갔으니까 대장주지. 그만큼 대장주는 빨리 간 순서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물어봐요. 와, 오늘도 상한가요. 이거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됩니까?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10만 원 갈 수도 있고 2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10만 원 갈 수도 2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10만 원 갈지 20만 원 갈지 저는 모르지만 고점은 못 맞춰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뭐다? 3달만 기다려보세요. 다시 제자리 와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한 3개월 뒤면 제자리 올 걸 알아요. 왜? 아까 제가 차트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그랬으니까요. 이거는 과학이잖아요. 통계잖아요. 그죠? 아니, 안 그런 게 있어요? 다. 이유는 달랐을 뿐, 뭐, 대선 테마, 코로나, 뭐, 전쟁, 뭐, 초전도체, 얘기는 다 다르지만, 그냥 다 모든 제자리로 온다. 얼마 전에 뭐, 스레드라 그래서 뭐, 또 새로운 뭐, 메신저가 등장했다. 뭐, 트위터 뭐, 대학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뭐, 스레드, 뭐, 관련해서, 와이즈버즈, 이런 종목들.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7월 달에 스레즈 저는 안 써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스레즈 써봤는지. 아니, 주가 상한가. 뭐냐, 제자리. 이런 것들이 부지 기수입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고 얼마나 더 언론에서 때려주고 연속성이 있는지의 차이지 결과적으로는 다 제자리 가요. 10배가 가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화공용 30배 갔다가도 제자리 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10배가 가든 20배가 가든 제자리를 간다. 아시겠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실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적 항상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 차트 강의는 오늘 시간 강의상 못하지만 자 여러분들 스맥 제가 매주 차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실적 강의에서도 말씀 좀 드렸고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항상 시총도 1,000억밖에 안 되고 지금 기관 매수 들어오고 11선 타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5일선은 무슨 선? 보유자의 선. 11선은 매수자의 선. 아마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녹화를 뜨고 방송 토요일 날 보시지만 그 안에 종목들 매매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주말쯤 토요일 날 가면 한 3,200원? 이렇게 좀 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오늘 테마주 강의 위험성을 잘 아셨다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장 더 기본기에 충실한 기업들,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종목들,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식에서 안전함이란 없겠지만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모두가 초전도체를 얘기하고 모두가 이 테마 또 무슨 어떤 기술 또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맥신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죠? 맥4가 나올 수도 있고 맥5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말고요. 주식의 가장 기본기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를 여러분들 분석해 나가면서 시장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중앙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